$82 13센트. 당신의 화면에 찍힌 이 숫자는 은시장의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주라는 환상에 빠져 파산 직전에 몰린 월스트리트가 생존을 위해 당신의 실물 자산을 강제로 빼앗아간 피비린내 나는 청산의 흔적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이해하려면 정확히 48시간 전인 2026년 3월 2일 월요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중은 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믿지만 진짜 비극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단 하루 만에 4.7% 증발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6.2%라는 경이적인 폭락을 기록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시장을 떠받치던 인공지능, 즉 AI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시장의 절대적인 신들이 불과 몇 시간의 거래 시간 동안 7에서 9%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종이나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성장을 맹신하던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꽂힌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붕괴가 발생했을까요? 주말 사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작전명 에픽 퓨리가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타격으로 시작된 불씨는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하이파 항구를 타격하고 후티 반군이 바벨만옌 해협을 서방의 모든 해운 물류에 대해 전면 봉쇄하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가 월요일 아침 중동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는 모든 국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제3차 대전의 초기 단계, 즉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앞에서 월스트리트의 슈퍼컴퓨터들은 매우 차갑고 치명적인 진실을 즉각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물리적 생존의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고도화된 AI 반도체 칩이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도 총알 하나, 석유 한 방울, 식량 한 포대의 가치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공포에 질려 즉각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원유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순식간에 배럴당 $138로 천장없이 치솟았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전쟁통에 에너지를 구매할 달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내다 팔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5.4%라는 파멸적인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돈의 값이 미친 듯이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서 허상 위에 쌓아 올린 과대평가된 기술주들입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엔비디아의 영원한 우상 향해 베팅했던 수많은 헤지펀드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 오후가 되자 말 그대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단일 헤지펀드가 하루아침에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상황이 뉴욕 한복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은 내부 장부상의 마이너스 기호로만 얌전히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는 종이자산과 가상자산의 무한한 팽창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으로 찍어낸 달러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금융시장의 도박판으로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형적인 자산 거품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수십 년 동안 수백만 톤의 식량을 생산해온 농업기업의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중동에서 벌어진 화력전은 이 모든 종이 위의 환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현실 세계의 공급망이 차단되고 유조선이 불타오르는 순간 시장은 마침내 가상의 코드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만이 진짜 생존을 보장한다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무너진다면 마땅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전쟁 공포를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쳐야 정상입니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모든 전통적인 거시경제 분석가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와 실물금속으로 막대한 자금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주에 올라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융시장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배관 속에 숨겨진 거대한 시한폭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금융 시스템의 배관 구조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착각입니다.
월요일의 대폭락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현금의 씨가 말라버린 치명적인 유동성 경색 사건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모니터 화면에서 수십억 달러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거대한 손실은 즉각적으로 프라임 브로커의 자본 호출, 즉 치명적인 마진콜을 촉발합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개별 기업의 가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장부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까지 계좌에 현금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가장 먼저 손실을 낸 주식들을 팔아치워 현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이미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한 자산을 지금 던진다는 것은 펀드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며 치명적인 손실을 영구적으로 확정짓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지난 18개월 동안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던 다른 희생양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바로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랠리를 펼치고 있던 은이었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스마트머니들이 매집하여 지난 며칠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던 은은 월스트리트의 포식자들에게 가장 탐스러운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습니다. 월요일의 주가 폭락은 단순히 시장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경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파생 상품 시장의 뇌관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사들였던 펀드들은 이제 가치가 절반으로 토막난 주식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수십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채권자인 대형 은행과 프라임 브로커들은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그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무자비하게 현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고 어떤 자산이 나쁜 자산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유동성의 최정점에 바로 당신의 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은이 폭락한 진짜 이유이며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기계적 학살의 서막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은 가격이 왜 그토록 무자비하게 곤두박질 쳤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2023년 5월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 10월에 이르러 모든 기관 계좌와 헤지펀드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치명적인 규정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T+1 결제 주기입니다. T+1. 이것은 거래일 기준 단 하루의 영업일 만에 모든 결제와 정산이 완벽하게 끝마쳐져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잔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제도의 이면을 파고들면 우리가 목격하는 가격 폭락의 진짜 원효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무자비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익명 헤지펀드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월요일 밤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기술주 상승장에 막대한 레버리지를 걸고 영원한 호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 지정학적 충격으로 증시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무려 6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과거의 T+3 체제였다면은 그들에게는 목요일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흘이라는 귀중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요청하거나 단기 신용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질서 있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숨통이 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T+1 체제에서 자산 청산소는 그들에게 단 1분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잃어버린 60억 달러는 정확히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100% 순수한 현금의 형태로 계좌에 꽂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화요일 아침까지 그 엄청난 현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커는 예전처럼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고 이메일을 보내고 펀드 매니저의 변명 섞인 답장을 기다려주는 인간적인 여유 따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는 순간 인간 매니저의 모든 권한은 박탈당하고 그 자리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청산 알고리즘이 대신 차지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좌의 통제권을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에게는 거시경제에 대한 거창한 철학이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런던 시장의 금고에 실물 은이 바닥났다거나 상하이 거래소에서 은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다는 사실 따위는 컴퓨터의 맹목적인 코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계의 유일한 목적은 화요일 아침 증시 개장 전까지 무조건 60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손실의 원흉인 끔찍한 기술주들을 팔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미 하루 만에 40%나 폭락해버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던진다는 것은 펀드가 파멸적인 확정 손실을 껴안고 그대로 파산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 3시의 캄캄한 시간에는 그런 기술주들을 거대한 규모로 받아줄 매수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비 없는 알고리즘의 타겟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답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돌아가며 심지어 최근의 지정학적 랠리 덕분에 수백 %의 막대한 수익을 기록 중인 최고의 우량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대형 펀드들이 달러의 붕괴를 대비해 생명줄처럼 사모아 두었던 바로 그 궁극의 자산, 실물 은과 금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펀드의 계좌를 초고속으로 스캔하여 가장 현금화하기 쉬우는 관련 상장지수 펀드, 즉 ETF와 은 선물 계약들을 찾아냅니다. 은시장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한밤중이라도 1억 달러어치의 은을 시장가로 던지면 글로벌 금속 시장은 군말 없이 그것을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중소형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거래량이 마른 지방채로는 절대 불가능한 마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은을 선택했습니다. 시장가 주문, 가격 제한 없음, 오직 매도 또 매도. 60억 달러의 마진콜을 전부 충족시킬 때까지 호가창해 보이는 모든 매수 물량을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며 아래로 끝없이 추락시킵니다. 85달러, 84달러, 그리고 마침내 82달러, 13센트까지. 당신이 곤히 잠들어 있던 그 짧은 이 시간의 프리마켓 동안 벌어진 일은 은이라는 귀금속 자체에 대한 시장의 불신임 투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규제기관의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기계가 강행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현금 인출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은은 펀더멘털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저 유동성이 너무 뛰어나고 가치가 확실하다는 역설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먼저 처형대에 오른 억울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차트에서 본 그 끔찍한 수직 하락은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주에서 발생한 누군가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당신의 은이 강제로 청산당한 현장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폭력이 가장 완벽한 자산을 공격한 이 참극의 이면을 모른 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소중한 실물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피 묻은 은을 쓸어 담기 위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아침 당신의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번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의 붉은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은 가격은 현재 89달러 20센트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82달러 13센트의 끔찍한 바닥에서 완벽하고도 폭력적인 V자 형태의 급반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시장을 짓누르던 기계들의 맹목적인 강제 청산 주문이 마침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마진콜을 채우기 위해 쏟아지던 매도 폭탄은 그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1분의 유예도 없이 차갑게 멈춰섰고 억눌려 있던 진짜 시장의 물리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 앞에서 우리는 서구권 메인스트림 금융 언론들이 어제 쏟아낸 헤드라인들이 얼마나 기만적인 거짓말이었는지 분노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거나 은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얄팍한 선동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쳐 모아온 실물 자산을 가장 비참한 바닥 가격에 시장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빚의 늪에 빠진 금융 권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대중의 무지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세기의 사기극이자 합법적인 약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공포에 질린 서구의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던진 그 수많은 은을 도대체 누가 82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모두 쓸어 담았을까요? 이 거대한 물량을 받아낸 것은 뉴욕의 다른 헤지펀드들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사냥의 배후에는 달러 패권의 몰락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브릭스 국가들과 동방의 거대 국부 펀드들 그리고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이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폭락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인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간밤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방 세계가 종이 은 계약을 던지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상하이에서 실물 은은 런던이나 뉴욕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무려 5달러 50센트나 더 비싼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록하며 미친 듯이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웃돈을 주더라도 실물 자산을 지금 당장 손에 넣겠다는 동양 거대 자본들의 탐욕스럽고도 절박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와 중동의 큰손들은 미국 증시가 T+1이라는 자체적인 규제에 덫에 걸려 허덕이는 바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어느 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치부할 수 없는 지정학적 부의 대이동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빚을 갚기 위해 서류상의 은가격을 짓눌렀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들에게 핵심 전략 자산을 사상 초유의 할인가에 넘겨주는 바보 같은 짓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국채를 혐오하며 달러를 버리기 위해 안달이 났던 국가들은 그렇게 확보한 잉여 자금으로 서방의 멍청한 알고리즘이 토해낸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서방의 개인들이 모니터 앞에 붉은 숫자에 절망하여 종이 증서를 팔아치울 때 동방의 화물선들은 묵직한 실물 은계를 가득 싣고 상하이와 두바이의 안전한 지하 금고를 향해 톱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절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현실입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에 찍히는 가상의 호가를 조작하여 당신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실물 경제의 진짜 수요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마진콜은 종이 계약서로 해결될지 몰라도 무너지는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은 오직 진짜 만질 수 있는 금속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폭락은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의 부를 합법적으로 훔쳐갈 수 있도록 미국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역사적인 호구짓이었습니다. 이제 서방의 창고는 텅 비어버렸고 은의 진짜 주도권은 영원히 동양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 폭락을 보며 은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결함을 의심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역사라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확한 거울을 들이밀고 싶습니다. 금융시장의 탐욕과 공포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며 기계적인 강제 청산은 항상 가장 끔찍한 가짜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붕괴하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은 가격은 온스당 21달러에서 8달러 40센트까지 무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은의 시대가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산 직전에 몰린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팔기 쉬운 귀금속을 내다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그 강제적인 매도세가 끝나자마자 은 가격은 49달러까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로 봉쇄되었을 때도 정확히 똑같은 비극이 상영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단 3주 만에 35%나 증발하자 모든 레버리지 펀드들이 마진콜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은을 팔아치웠고 가격은 18달러에서 11달러 90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대중은 안전자산이라는 신화가 깨졌다고 절망하며 물량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강제 청산의 폭풍이 지나가고 연방준비제도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자 은은 불과 6개월 만에 29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격한 82달러 13센트의 폭락은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 패턴의 완벽한 재현일 뿐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공포에 속아 진짜 자산을 포기하는 자들은 언제나 역사의 패배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과거의 두 차례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종말론적 공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처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구원자로 나서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시장을 살려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지뢰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에서 펄펄 끓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물가가 폭발하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낸다면 그것은 곧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살 단추가 될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미국의 빚더미입니다. 36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국가 부채가 미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며 달러 시스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4%라는 파멸적인 수치까지 치솟은 것은 미국의 빚을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시장의 냉혹한 사형 선고입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이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방의 종이 화폐 시스템은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통화정책적 탄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어제의 기계적인 강제청산은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연막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속의 숫자를 조작하여 은 가격을 무너뜨렸지만 그 어떤 천재적인 해커나 막강한 중앙은행도 단 1온스의 실물 은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인쇄기로 수조 달러를 찍어내어 파산한 은행을 살려낼 수는 있어도 텅 빈 금고에 실물 금속을 채워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위기가 2008년이나 2020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자 은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수학적이고도 물리적인 절대 법칙입니다. 환상이 무너지고 현실이 그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는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종이 자산에 베팅하는 것은 파멸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기계들의 학살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T+1 결제일의 가혹한 마감 시간은 지났고 파산 위기에 몰렸던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은 당신의 피 같은 은을 팔아치워 간신히 60억 달러의 마진콜을 채웠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목표 금액을 달성하자마자 모든 매도 주문을 거두어들이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력이 강제적으로 자산을 던져야만 했던 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자들로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 헐값에 은을 던진 강제 매도자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실물 금속을 쓸어 담는 자발적 매수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72시간 동안 시장은 철저하게 계산된 폭등의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맹목적인 청산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는 탐색전의 시간입니다. 아시아의 거대 자본과 국부 펀드들은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시장에 진입하여 바닥을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추세를 쫓는 거대한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완벽한 V자 반등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며 거래량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거래자 보고서가 발표되는 순간 시장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상업은행들이 화요일의 폭락을 이용해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얼마나 거대하게 청산했는지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은 가격은 90달러를 가볍게 찢어발기며 무서운 속도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비참한 희생자는 바로 어제 아침 82달러라는 숫자에 겁을 먹고 자신의 금고를 열어 실물 은을 던져버린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던 생명줄을 월스트리트의 도박꾼들을 구제하는 데 자발적으로 헌납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시장에 돌아오려 할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금속 딜러들의 진열장과 온스당 30%가 넘는 살인적인 실물, 프리미엄뿐일 것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공포에 굴복한 대가는 이토록 가혹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모은 부를 잃었고 지배자들은 그 부를 합법적으로 강탈하여 더욱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로 만든 가짜 시장이 실물이라는 진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찍히는 선물 계약의 가격은 언제든지 알고리즘과 조작으로 짓누를 수 있지만 런던과 뉴욕의 지하 금고에서 실물 은괴가 바닥나는 물리적 한계점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라는 휴지 조각을 버리고 실물 금속으로 결제망을 재편하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종이은 가격 억제술은 시한부, 생명을 연장하는 발악에 불과합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실물 인도 요구가 폭주하여 마침내 그들이 약속한 은을 내어주지 못하는 디폴트의 순간이 도래하면 지금의 가격은 그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박앤세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120달러조차도 우스운 숫자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텔레비전 화면 속 메인스트림 언론의 앵커들이 떠드는 헛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융 권력의 대변인이자 당신의 눈을 가리기 위해 고용된 화려한 앵무새일 뿐입니다. 달러의 패권은 불타오르고 있고 중동의 전쟁은 멈추지 않으며 글로벌 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붕괴하는 종이화폐의 세계에서 당신의 부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는 오직 빚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진짜 자산뿐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실물 금속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당신의 자산을 꽉 움켜쥐고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열리게 될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